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건강검진 검사 중에서 위암과 대장암을 보는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암을 보는 검사, 가장 중요한 검사는 바로 위 내시경이죠. 이거는 40세 이상은 필수고요. 2년에 한 번씩 공단검진에서 나옵니다.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전 검사에서 장상피 화생 이런 게 이제 있었으면은 꼭 2년을 지키지 않고 조금 더 일찍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그래서 1년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위암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훨씬 더 잘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게 좋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이걸 외국 나가서 이 정도 가격에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내시경을 하는 그 의사들의 실력이요,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퀄의 검사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 검사는 웬만하면 꼭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수면으로 할 거냐 일반으로 할 거냐, 이거는 본인의 선택인데, 수면으로 하게 되면 수면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면제에 대한 위험이 있는 거고, 당일에는 운전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일반으로 하실 수 있으면 일반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젊은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데 억지로 이걸 막 꼭 일반으로 해야지, 수면 안 해야지, 그럴 건 또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한 번 정도는 그냥 해보시고, 수면을 안 해도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그렇게 하시도록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위장 조형 촬영을 가끔 시행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비교 열위 검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제를 먹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위를 보는 건데, 조영제를 먹고도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엑스레이로 계속 돌려가면서 찍어야 되는데, 그게 은근히 방사선 조사량이 많거든요. 거의 CT 찍는 정도의 방사선이 들어갑니다. 방사선 노출도 많고 이 정확도도 떨어지는 검사를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보는 위 내시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력 비추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펩시노겐 검사라는 거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피 검사로 그 헬리코박터의 감염이라든지 위축성 위염 또는 위암 이런 거를 조기에 잡아낼 수 있다, 그런 결과들을 근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용할 수는 있습니다. 유용할 수는 있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검진해서 한다라고 하기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펩시노겐 검사에서 이게 이상이 있으면은 어차피 내시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펩시노겐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거 안심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펩시노겐 검사를 한다고 위 내시경에서 주는 정보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잡고 한번 하는 검진에서 이걸 하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없다, 펩시노겐 검사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는요, 가격도 저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인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암의 고위험군에서 너무 막 자주 내시경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경우에 중간중간에 선별검사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위 내시경 검사도 하고 어차피 검사하는 김에 펩시노겐 검사도 하면 안 되나요? 동시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시경을 하면 이런 위축성 위험, 위암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시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리코박터 유무를 확인하고 싶다면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굳이 펩시노겐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의 어떤 감염 유무를 간접적으로 추측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코박터 검사. 이 헬리코박터 검사는요, 이게 평생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저는 그냥 한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헬리코박터가 위암을 일으킨다는 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고요. 명확해졌죠, 이미.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가족 중에 위암이 있었던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필수로 해보시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평소에 속이 안 좋았거나 불편했거나 그렇다면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안 해봤다면 저는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왜냐면 이거는 위내시경을 하면서 중간에 조직을 하나 떼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막 또 뭘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까지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3만 원 정도. 뭐 제가 이 비용 써놓은 거는요, 이거는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대충 요 정도 레인지다라는 걸로 써놓은 거지, 이 가격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검사입니다. 대장암 검사는 한마디로 대장 내시경을 이것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대장 용종하고 대장암을 발견하는 최고의 검사죠. CT로 안 보이는 거를 다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또 용종이 보이면 이걸 절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꼭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 그보다 어려도 또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앞에서는 막 필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추천이라고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 대장 내시경 자체가 약간 그 몰비디티가 있어요. 이환율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주 막 너무 안전하다 막 이런 검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부터 편하지 않습니다. 뭐 엄청나게 물을 마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검사 자체도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뭐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편하게 그냥 진행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검사예요. 이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일반 그 대장 내시경 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수면비가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위내시경이랑 같이 하면은 그거랑 그냥 같이 묶어서 비용을 처리를 하는 그런 병원 건강검진센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대장 내시경은 꼭 수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내시경보다 이 대장 내시경을 더 편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수면으로 안 하고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해봤는데 대장 내시경이 훨씬 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간에 자세를 한번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본인이 좀 협조를 해주면 훨씬 더 편하게 검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또 환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요, 이 검사를 하면서 환자가 아파하시는지 이걸 체크할 수 있으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하는 의사니까, 개인적으로는 환자분들이 그냥 수면을 안 하시고 검사를 하는 게 저도 더 편하고 저도 그걸 더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환자분들이 이거는 이제 항문에 의사 손이 그 근처에서 자꾸 뭘 하니까 이게 좀 부끄럽고요. 하다 보면 방구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좀 민망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수면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방구가 아니고 저희가 일부러 넣는 가스, 관찰을 위해서 일부러 넣는 가스가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항상 방구를 편하게 뀌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걸 뭐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어코 이걸 참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중에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방구는 좀 편하게 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변 잠혈 검사인데요. 이건 이제 대변에 혈액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검사예요. 왜냐면 이제 암이라든지 용종 이런 거는요, 이게 비정상적인 조직이죠. 비정상적인 조직이니까 얘가 이게 자꾸 까지고 뭐 쓰러지고 이러면은 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아내는 게 분별 잠혈 검사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게 안 나온다고 해서 암이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이게 나와도 꼭 암 때문에 피가 나는 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대장암 검사에 들어가 있지만 절대로 대장 내시경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유용한 정보를 주니까 대장 내시경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 뭐 정도의 이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데서는 이제 M2PK라고 하는 검사를 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대변 검사예요.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는 검사죠. 근데 이게 분변 잠혈 검사보다는 그래도 훨씬 이 대장암을 잡아내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 거의 뭐 대장 내시경 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돈 주고 이걸 할 정도면 그냥 대장 내시경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간접적인 검사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진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제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라는 점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약간 또 다른 의견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꼭 제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건강검진 검사 중에서 이 위암과 대장암을 보는 검사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